여러분 오늘도 안녕하십니까. 다판다TV 빅사입니다. 제 4화. 와, 벌써 4화가 됐습니다. 제 4화 분양 상담사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처음 분양 상담사가 되려시려는 분들의 마음가짐이 대부분 분양 상담사는 엄청 많은 돈을 번다. 뭐 억대 연봉을 번다. 뭐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벌어간다. 이렇게 뭐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뭐 단면적인 얘기입니다. 제 경험상으로 봤을 때 100명이 처음 분양 상담을 하러 모델하우스에 출근하시거나 아니면 분양 홍보관이나 갤러리에 출근하셨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처음 출근했을 때 6개월 동안 하나의 계약도 없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단 일주일 만에 뭐 8개, 12개씩 계약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이제 이거 현장이나 물건마다 다 틀립니다. 뭐 생활 숙박 시설이 있고요. 오피스텔이 있고 지식산업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아파트, 도시형 생활주택까지 이런 물건들에 따라서 약간의 그 차이가 있습니다. 이 마음가짐이 어떠냐에 따라서 계약이 성사되고 성사되지 않고가 결정됩니다. 계약이 바로바로 성사되시는 분들은 멘토, 사수가 정확한 사수와 멘토가 있어요. 뭐 팀장님이라든지 아니면 부장님이라든지 아니면은 실장님이 그분을 이쪽 우리 분양 상담 쪽에 계통에 모시고 와서 처음으로 이제 가르치시면서 멘토 역할을 해주거든요. 어떤 부분에서는 보통 팀장님들이 멘토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많고요. 우리가 막 딱 골프 칠 때 맨날 연습만 하다가 초보 골프 하는 사람들이 필드에 처음 나가면 그때 이제 머리 올려준다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머리 올려드리는 분양 상담사 분을 통해서 오시는 분들, 그분들이 사수의 말씀을 잘 들으면 거의 뭐 한 달에 한두 건, 두세 건은 계약이 합니다. 어려운 또 현장이 있어요. 자기가 뭐 노력하고 광고도 붙이고 뭐 광고 뭐 신문 광고도 내고 다 해도 또 자기 스타일하고 자기하고 안 맞는 현장이 있어서 한 달 동안 하나도 계약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자기 PR 하는데 들어간 돈과 시간과 모든 것을 낭비하고 오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런 경우에는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정답이 없어요. 그래서 우선은 그 사수를 믿고 오셨잖아요. 특히 사수가 없이 그냥 현장에 투입돼서 모델하우스에서 투입돼서 하신 분들은 100일 동안이나 90일 동안 버티기가 좀 힘드세요. 꼭 사수를 통해서 분양판에 머리를 올리시라 이렇게 공고하고 싶습니다. 분양 상담사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꼭 성공하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어떤 부분이 있냐면 제일 처음에 워킹이나 아니면은 대표콜이나 아니면 자기 지인들 이런 사람들을 많이 모시고 오거나 본인께서 소개를 해서 브리핑을 하는데 그렇게 쉽게 계약이 성사되지 않아요. 자기 지인을 모시고 왔어요. 아니면 아시는 뭐 몇 달에 거쳐서 아시는 분 소개로 모시고 와서 바로 또 계약이 성사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은 처음 분양판에 들어오신 분양 상담사들의 마음가짐은 당연히 계약이 성사 안 될 것이라는 것도 마음가짐에 가지고 계셔야 돼요. 꼭 사수가 시키는 대로 되도록이면 90일 또는 100일 동안은 사수가 시키는 대로 무조건 해보세요. 그러면 사수가 시키는 대로 100일 동안은 계약이 한 건도 안 나온다. 그러면은 그 사수를 버리십시오. 버리셔야 돼요. 과감히. 자기하고 스타일이 안 맞는 거야. 100일 동안은 분양판에 대해서 꼬치꼬치 세심하게 기록까지 하면서 배우셔야 돼요. 내가 50년 동안, 내가 아니면 60년 동안, 아니면 내가 20 몇 년 동안, 30 몇 년 동안 살아온 스타일이 있고요. 가풍이 또 있습니다.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어요. 근데 사수는 내 스타일하고 완전히 틀려. 그러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궁합이.
그 대신 처음에 이쪽 분야에 당신을 분양상담사님을 모셔왔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한번 따라가 보시는 겁니다. 100일이 지나고 또 계약이 성사되잖아요. 그러면은 자기만의 스타일대로, 자기만의 생각대로, 또 자기가 이때까지 살아온 지인을 대하는 방법대로 사수가 시키는 대로 무조건 이제 따라하지 마시고, 100일이 지나면 무조건 따라하지 마시고 본인이 크리에이티브하게 창조해서 또 자기 스타일대로 브리핑 각도 잡고 자기 스타일대로 TM 스크립트도 만들고 모든 것을 자기 스타일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처음으로 들어왔을 때 100일 동안은 사수나 그쪽 팀장님이나 본부장님이나 그 분양 대행사 센터장이라고 그러거든요. 대대행 뭐 3대 행사를 센터장 그 센터의 스타일로 가보는 거예요. 왜 삼성이나 LG전자 이런 대기업에서 매년 3,000명, 몇천 명의 신입사원을 뽑는 줄 아세요? 아세요? 근데 그 신입사원 다 어디 갑니까? 6개월 못 버팁니다. 6개월 만에 2,500명 나가요. 1년 만에 거의 뭐 300명 남을려나? 왜냐면 대기업 삼성전자나 LG전자에 뽑힐 정도면요. 이미 뭐 현대, 삼성, 뭐 코롱, 100대 대기업 안에 다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에요. 그러나 왜 대기업 그 어렵고 어려운 시험을 보고 뭐 스카이대 나오시고 아니면 지방에서도 엄청나게 공부를 잘해가지고 대기업에 붙었는데 왜 거기를 버티지 못하고 나가시는지 아세요? 자기를 못 버립니다. 대기업은요, 몇만 명, 몇십만 명의 조직 생활이에요. 그래서 특히 군대 안 갔다 오신 분들은 견디기가 힘들어요. 자기가 잘났습니다. 그러나 대기업은 선장이 한 명이에요. 대표이사. 대표이사, CEO의 생각대로 전체가 움직여야 됩니다. 위에서 시키는 거, 상사가 시키는 거 무조건 따라해야 됩니다. 분양 상담사에 오시는 분들은 그것을 못 버텨요. 왜? 저기 위에서 보셨을 때, 팀장님이 보셨을 때, 아니면 10년 된 사수가 봤을 때는 이걸 하면 안 되거든요. 꼭 여러분 그냥 100일 동안 나의 귀, 입, 코, 눈을 다 닫으시고, 아, 눈하고 귀 닫으면 안 되는구나. 눈하고 귀는 열어두시고 배우셔야 돼요. 그분들은 이미 우리 초보 분양 상담사 아니면은 몇 년 된 처음으로 오신 분양 상담사 분들이 했던 거를 똑같이 다 해봤습니다. 안 해본 거 아니고 똑같은 분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 시행착오를 겪지 말라고 좀 심한 말도 하고 또 뭐 닥달하듯이 말씀을 드리는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아까 말했다시피 그런 조직 생활입니다. 이거는 분양은요. 50명, 200명, 500명, 700명이 넘는 분양 상담사들이 이 물건에 대해서 분양을 하는 거예요. 강남에 있는 1200세대 오피스텔 3개 동을 분양을 한다고 치면요. 보통 몇 명이 있는 줄 아세요? 조직 분양에? 이걸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분양하는 걸 조직 분양이라고 해요. 그러면 커리큘럼이 어떻게 되냐면 계약서가 열리기 전에 사전을 합니다. 사전이라 하면 보통 이제 2주 전, 3주 전, 길게는 2달 전부터 계약서가 열리기 전에 사전 의향서나 계약서를 받는 그런 타이밍이 있어요. 사전 계약서를 받는 타이밍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 사전을 띄지 않으면 계약서가 열렸을 때 선착순 청약을 많이, 보통 오피스텔은 많이 하거나 인터넷 청약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청약이 당첨됐을 때 내가 사전 청약을 받지 않은 손님들, 그냥 광고로 들어오는 손님들도 있겠죠. 본 계약에 들어갔을 때 자기 계약이 없어요. 사전 청약서를 안 받으신 분들은 자기 손님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계약서 열리면 들어오겠다 하시는 분들은 팔 게 없어요. 좋은 방향, 좋은 층이 없다는 거죠. 사전도 물론 중요하고요. 계약서가 열린 현장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한데 1번이 있고 2번이 있으면 저는 계약서가 열리기 전 한 2, 3주 전에는 사전으로 들어가서 근무를 해보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공사도 되게 중요하지만 시행사의
스토리도 좀 아셔야 돼요. 그 시행사가 어떻게 이때까지 다른 물건들을 하면서 소문이 어떻고 시스토리가 어떻고 어떻게 사업을 진행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셔야 됩니다. 현장 잘 고르는 방법, 분양 상담사가 내 현장 잘 고르는 꿀팁, 이 제목을 가지고 따로 영상을 만들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분양 상담사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이거는 간단히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오면 삼성과 LG 같은 그런 대기업이 신입사원을 많이 뽑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똑같습니다. 이게 진짜 비슷한 게 뭐냐면요. 사전 들어가고 한 달 전, 뭐 두 달 전 이제 계약서가 열리기 전에 15일 전에 막 7, 800명이 막 들어옵니다. 와! 해서 딱 들어와. 그리고 계약서 청약 딱 끝나고, 아니 딱 나고, 뭐 3분의 1 한 번 나가고, 또 나가고, 또 나가면요. 100명도 안 남아요. 아, 진짜 대기업하고 똑같습니다. 대기업 그 신입사원 들어오는 거하고 똑같아. 그래서 100명, 200명이 남고 계약서가 열리고 사전에 열심히 했었던 분들은 그때 10개, 20개씩 쓰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어떤 분양 상담사 분들은 사전이 있는 현장에 들어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한 달 반, 아니면 두 달, 아니면 2, 3주 엄청 고생을 해서 미친 듯이, 속된 말로 미친 듯이 홍보를 해서 딱 계약서가 발행이 됐을 때 2, 30개를 쓰는 거죠. 그래서 한 달 만에 뭐 2천 벌었네, 5천 벌었네,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이거는 초보 분양 상담사가 못해요. 자기만의 고객이 2, 30명을 어떻게 2, 3주 만에 만듭니까? 그분들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시는 거고요. 그 사전 때 5개만 하셔도 뭐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연봉을 올릴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일 동안은 100일 여러분을 소개한 그 사수의 말을 믿고 따라서 버티시면요. 100일 이후에 본인이 얼마만큼 이 분양 상담화 쪽에서 성장을 했는지를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전단지도 붙여보고 거점에서 PR도 해보고 부동산 가서 거절도 매일 당해보고 거절이 익숙해집니다. 거절도 안 하는 게. 부동산 사무실 가잖아요. 부동산 사무실에 뭐 또 실장님들 한두 분, 세 분, 대표님 이렇게 앉아 계신데 우리가 이제 분양 상담사가 이렇게 전단지나 티수 가지고 이렇게 90도로 인사를 하고 가면 놓고 가세요. 다 알아요. 잘해놓고 가세요. 이런 분들이 허다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못 견디시는 분 같아요. 자기가 뭐 30년 동안 교사 생활을 하다가 분양 상담하러 왔는데 공인중개사들이 자기를 무시한대. 당연히 무시하죠. 하루에 몇십 명이 오는데 이런 분양 상담사들이 PR하러 얼마나 귀찮겠어요. 입장을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상담사를 저거 대변을 하기도 하지만 공인중개사님들도 또 대면을 하고 싶어요. 대변. 왜냐면 엄청 많이 오십니다. 손님 오는 줄 알아. 손님 아니에요. 다 뭐 하루에 손님이 5분 내방을 하신다.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근데 영업사원들의 이제 분양 상담사들이 한 10명 이상 오시는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그래서 요즘 뭐 굳이 제가 물어보진 않았는데 그만큼 분양 상담사분들이 많이 오세요. 그래서 거절하는 게 익숙해져 있으시고 그분들도 바빠요. 계속 전화하고 하고 뭐 블로그도 해야 되고 손님 관리도 해야 되고 바쁘면 그냥 바쁘시다 그러면 그냥 놓고 잘해놓고 그냥 오시면 됩니다. 절대 거절 당했다고 여러분들이 텐션이 무너지시거나 나 못하겠어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아는 공인중개사님도 공인중개사 하셨던 분들도 분양상담사 잘하고 계세요. 우리 팀에도 계세요. 근데 자기하고 성격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자기가 성격이 안 맞더라도 한 100일간만은 한번 버텨보셔라는 거가 제가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모든 일을 새로운 일을 할 때요 100일 동안도 버티지 못하면 그분은 어디 가서도 아무 일도 못 하세요.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분양 상담 쪽에 머리를 올리셨으면요, 100일 동안 연습하세요. 골프도요, 내가 말이야, 7, 8년 전에 언더파를 쳤단 말이야. 근데 7년 동안 안 쳐봤어. 그 7년 전에 언더파 치기까지 연습을 하려면 다시 1년 넘게 걸려요. 연습 안 하면 안 됩니다. 이 분양 상담사 브리핑하고 분양 상담사 되는 것은 골프하고 똑같아요. 또, 나 너무 힘들어서 잠깐 쉬다가 올래. 이틀만 쉬잖아요? 그럼 나오고 싫다? 하루만 계속 나와야 돼요. 쉬는 날은 딱 하루. 그리고 자기가 어느 정도 해서 결과가 많이 나왔다면 자기만의 안식월을 주세요. 안식년 아닙니다. 우리 분양 상담사들은 안식월. 한 달 쉬세요. 30일간. 아니, 많이 힘드셨어요? 한 달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쉬시라는 거죠. 여행 다니면서. 국내 여행률 아무리 코로나라도, 코로나 청정지역 많잖아요. 제주도도 있고 속초도 있고, 한 달 그냥 단기 숙박하면은 별로 안 비싸요. 펜션이나 이런데. 예? 그런데 가셔서 좀 쉬다가 또 그쪽 부동산 사장님들하고 또 친해지면서 놀다가 이렇게 오시는 거죠. 저는 가끔씩 안식월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달 정도 쉬려고 하고 있어요. 열심히.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아까워요. 아니, 하루가 모자라요. 24시간이 모자라가 아닙니다. 48시간이 모자라. 하루가 48시간이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양 상담사 분들은요, 연봉이 1억이 넘으세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자기가 하는 만큼 벌 수 있는 곳이 분양 상담입니다. 돈이 안 들어갑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현장에서는 점심은 제공해요. 사무실 자기 책상을 줘요. 한 개. 그 다음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차비만 있으면 자기만의 공간이 생깁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실 오픈하려고 하면요, 몇 천에서 억 들어가요. 진짜 A급 장소 들어가려면 권리금만 1억이 기본입니다. 여러분, 내 자본이 별로 들어가지 않고 창업을 할 수 있는 자유스러운 직업이고요. 그만큼 자기 관리가 잘 되고 멘토의 말만 잘 들으면 고수익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유일한 직업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의 이런 귀가 얇아가지고, 야, 분양 상담은 안 좋은 거야. 분양 상담사들 다 이상해. 뭐 질 떨어져. 이상한 사람들도 많고. 물론 그런 분들도, 분양 상담사 분들도 있습니다. 매번 현장 바뀌할 때마다 핸드폰 번호 바꾸고 자기 이름 바꾸고 막 하면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이제 분양 쪽이 이제 1950년대부터 50년, 60년대 이제 6.25 전쟁 끝나고 새롭게 대한민국이 건설붐이 일어나면서 아파트도 막 들어오고 하면서 분양이 시작했잖아요. 그 분양 시작이 대한민국은 50년이 제대로 안 돼요. 그리고 체계적으로 하기 어려웠습니다. 국토개발 5개년 계획 옛날 박 대통령부터 해가지고 막 정신없이 살았어요. 정신없이 분양받고 뛰고 막 이런, 이때까지의 분양 상담학이라는 학문 자체도 없었어요. 이제는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강의하고 있는 부분들도 다 추려가지고 상담학 개론이라는 책을 내고 싶어요. 올라왔고요, 대한민국이. 그 다음에 분양 상담도 그냥 거짓말 해가면서 사기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자료를 보여드리고 내 실명을 쓸 수 있는 정식적인 비즈니스를 만드는 게 제 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영상도 찍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분양 상담사의 마음가짐은 긍정적인 마인드로 100일만 버텨라. 자, 지금까지 답한다TV
빅사이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 만땅 받으시고요. 돈벼락도 눈사태처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내용이 정말 좋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have a nice day.